왜 나이 들수록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질까요? 왜 딱 100만 원만 급해도 은행문은 닫혀 있을까요? 왜 성실하게 갚아왔는데도 이자는 늘 높기만 할까요? 저는 20년 넘게 서민 신용과 생활금융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현입니다. 현장에서 어르신별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똑같은 질문을 듣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마지막에 이렇게 숨이 막히냐는 말입니다. 이 질문들 남 이야기 같지 않으시죠? 오늘 이 영상은 어려운 금융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놓였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다시 숨통을 틔울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런 고민 여러분도 한 번쯤 해보셨나요? 자, 이제 제 지인 철물점 형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형님은 정말 성실한 분이셨어요. 30년 넘게 한자리에서 철물점 하시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신용도 좋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딱 3가지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첫째 가게 냉장고가 뻑 하고 나가셔요. 여름이었거든요. 둘째 거래처 결제일이 코앞이었어요. 셋째 딸아이 대학 등록금 납부일이 겹쳤습니다. 급하게 계산해보니 딱 100만 원이 모자랐어요. 100만 원이요? 30년 장사하면서 수억을 벌고 쓰셨는데 딱 그 순간 100만 원이 없었던 겁니다. 형님이 제일 먼저 어디 가셨을까요? 당연히 은행이죠. 형님, 100만 원만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은행 직원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신용등급이 안 돼서요. 아니, 30년 성실하게 장사하고 한 번도 빚대 먹은 적 없는 사람한테 100만 원을 안 빌려준다고요? 형님 표현으로는요, 그 순간 내가 무슨 사기꾼이 된 기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카드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한도가 꽉 차 있었대요. 그럼 남은 선택지는 뭘까요? 바로 서민금융이었습니다. 이자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연 15%였어요. 은행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거죠. 에이, 급하니까 일단 빌리고 빨리 갚으면 되지. 형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빨리 갚으셨습니다. 6개월 만에 원금도 이자도 깔끔하게 정리하셨어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형님이 6개월 후에 다시 은행 가셨을 때 은행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 잘 갚으셨네요. 이번엔 빌려드릴게요. 두 번째, 신용등급이 좋아지셨네요. 금리도 낮춰드릴게요. 세 번째, 죄송합니다. 여전히 안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맞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성실하게 갚았는데도요. 형님이 그때 저한테 전화하셔서 이러셨어요. 도현아, 나 뭐가 잘못된 거야?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서 갚았잖아. 그런데 왜 나한테는 기회가 안 오는 거야? 이게 형님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20년간 상담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형님 같은 분이 수백 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구조가 대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통장에 실제로 도움되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왜 신용등급 낮은 사람한테는 이자를 이렇게 높게 받을까요? 은행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위험하니까요. 그렇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서민들이 정말 위험한 사람들일까요? 68세 김영우 할아버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김영우 할아버지는 평생 택시 운전하셨어요. 한 번도 사고 안 내시고 성실하게 매일 핸들 잡으셨죠. 그런데 나이 드시면서 택시 일이 힘들어지셨어요.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작은 대출을 받으셨는데 이자가 월 20만 원이었어요. 생활비가 월 100만 원인 분이 이자만 20만 원을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할아버지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병원비부터 줄이게 되더라고. 아픈 거 참고 약 먹는 것도 끊고 그래야 이자라도 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까? 병원비 줄여가면서 이자 내는 게요. 여기서 실천 포인트 하나. 대출 받기 전에 계산기 꺼내세요. 이자가 월 얼마인지, 1년이면 총 얼마인지 꼭 계산해보세요. 그리고 이 질문 하나만 해보세요. 이 돈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나? 급하다고 무턱대고 빌리면 나중에 병원비까지 줄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대출 받을 때 이자부터 계산해 보시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실하게 다 갚았는데 왜 신용등급은 그대로일까요? 이게 정말 황당한 부분이에요. 72세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 들어보시죠. 할머니는 작은 반찬 가게를 하세요. 몇 년 전에 가게 리모델링 하느라 500만 원을 빌리셨어요. 그리고 2년 동안 한 달도 안 밀리고 꼬박꼬박 갚으셨습니다. 드디어 다 갚으셨어요. 할머니 표현으로는 가슴에 돌 하나 내려놓은 기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엔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 받으려고 은행 가셨어요. 그런데요. 할머니, 아직 신용등급이 안 올라가셨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얼마나요? 1년쯤요. 1년이요? 다 갚았는데 1년을 더 기다리래요. 왜 이럴까요?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요. 사람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요. 기계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입니다. 할머니가 열심히 갚은 건 할머니만 알고 시스템은 아직 확인 중이라는 거죠. 해외 금융 연구 보면요. 이런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답니다. 기록 반영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실천 포인트 2. 대출 다 갚으셨으면 증명서 꼭 받으세요. 그리고 3개월 후에 신용조회 한번 해보세요.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안 되면 금융회사에 전화하세요. 제가 다 갚았는데 왜 아직도 기록이 안 바뀌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여러분은 갚아도 소용없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연체 한 번이 왜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65세 박성진 씨 이야기입니다. 박성진 씨는 작은 식당을 하세요. 코로나 때 장사가 안 돼서 대출 받으셨죠? 그런데 어느 달 딱 한 번 납부일을 깜빡하셨어요. 다음날 바로 갚으셨는데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 모든 게 막혔습니다. 카드 한도도 줄어들고 새로운 대출은 아예 불가능했어요. 박성준 씨 말씀이요. 딱 하루 늦었을 뿐인데 내가 무슨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왜 이럴까요? 금융에서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록이 중요하거든요. 1만 원을 하루 늦게 갚아도 100만 원을 제때 갚은 것보다 나쁘게 보입니다. 공개 연구에서도 나와요. 단기 연체 경험이 장기 신용에 큰 타격을 준다고요. 그래서 실천 포인트 셋. 연체하기 전에 먼저 움직이세요. 납부일 3일 전에 돈이 없으면 그날 바로 금융회사에 전화하세요. 이번 달 좀 어려운데 조정할 수 있나요? 대부분 회사가 조정해줍니다. 근데 연체 기록 지키면 그땐 늦어요. 여러분 힘들 때 도움 요청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 온도의 함정. 네 번째 질문이에요. 왜 금융은 사람 같지 않고 기계 같을까요? 70세 최미경 할머니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은행 가면요. 내가 사람인지 번호표인지 모르겠어요. 최 할머니는 평생 저축하고 성실하게 사셨어요. 그런데요, 대출 상담 가니까 직원이 컴퓨터만 보면서 이러더래요. 할머니, 점수가 안 나오네요. 다음 분, 끝. 5분도 안 걸렸대요. 왜 이럴까요? 금융회사도 회사거든요. 이익을 내야 하죠. 그러다 보니 사람보다는 숫자를 먼저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점수를 보는 거예요. 실천 포인트 넷. 금융 상담 갈 때 증거 자료 챙기세요. 통장 거래 내역, 월급 명세서, 전기세 영수증까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이만큼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점수만 보지 마시고 사람도 좀 봐주세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당하고만 있으면 평생 숫자로만 취급받습니다. 여러분은 금융을 믿고 계신가요? 5번째입니다. 왜 정책이 필요한 걸까요? 내 돈인데 왜 정부가 나서야 하죠? 이런 분들 많으세요. 정부가 뭐 해줬어? 하시는 분들이요. 그런데요, 67세 정동수 씨 이야기 들어보시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정동수 씨는 오랫동안 고금리 대출로 힘들어하셨어요. 이자만 내다가 원금은 거의 못 갚으셨죠. 그러다가 햇살론이라는 정책금융 상품을 알게 되셨어요. 금리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정동수 씨 말씀이 이랬어요. 처음으로 원금이 줄어드는 걸 봤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정책의 힘입니다. 시장에만 맡겨두면 약한 사람은 계속 약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거예요. 국내외 연구 모두 말합니다. 정책 개입이 격차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요. 실천 포인트 5. 정책금융 정보 꾸준히 체크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즐겨찾기 해두시고 3개월에 한 번씩 들어가 보세요. 새로운 제도 나옵니다. 여러분은 정보를 어디서 얻고 계신가요? 마지막 6번째입니다. 왜 금융에도 사다리가 필요할까요? 그냥 바로 은행 가면 안 되나요? 74세 한정희 할머니 이야기로 설명드릴게요. 한 할머니는 신용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은행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포기 안 하셨어요. 첫 번째로 뭘 하셨는지 아세요? 아주 작은 대출을 받으셨어요. 50만 원짜리요. 이자는 좀 높았지만 3개월 만에 깔끔하게 갚으셨습니다. 그 다음엔 100만 원짜리 받으셨어요. 또 성실하게 갚으셨죠.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신용협동조합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이제 저희가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빌려드릴게요. 이게 사다리예요. 한 번에 10층까지 올라갈 순 없잖아요. 1층, 2층, 3층. 차근차근 올라가는 겁니다. 마지막 후 실천 포인트 6. 욕심내지 마세요. 큰 돈부터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작은 금액부터 성실하게 갚는 기록을 쌓으세요.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가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팁. 기록 남기기. 현금 쓰지 마세요. 깜짝 놀라셨죠? 현금이 왜 나쁘냐고요? 기록이 안 남으니까요. 요즘 금융은 기록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버는지 기록이 있어야 신용이 생깁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쓰면 아무도 몰라요. 실천법. 시장 볼 때도 카드 쓰세요. 월세 낼 때도 계좌 이체하세요. 자식한테 용돈 줄 때도 이체하세요. 귀찮으시죠? 근데 이게 쌓이면 여러분의 신용이 됩니다. 이 습관 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 팁. 연체 전에 움직이기. 미루지 마세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사람들이 왜 연체할까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부끄러워서예요. 어떻게 이 나이에 돈 못 갚는다고 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참다가 결국 연체하게 됩니다. 실천법. 납부일 5일 전에 돈 없으면 바로 전화하세요. 조정 가능한가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대부분 회사가 이자라도 먼저 내라고 해줍니다. 여러분, 미뤄본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 팁. 가족과 투명하게. 숨기지 마세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알아요.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으시죠? 그런데요, 혼자 감당하다가 더 큰 짐이 됩니다. 제가 상담한 분 중에 이런 분 계셨어요. 몇 년간 혼자 빚을 감추다가 결국 집까지 넘어갈 뻔했대요. 그때 자식들이 알게 됐는데 자식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미안해하는 건 자식들이었어요. 실천법. 가족 모임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구체적인 금액과 상황을 공유하세요. 같이 해결책을 찾으세요. 가족과 이야기 나누고 계신가요? 네 번째 팁. 보이스피싱. 급하게 재촉하면 99% 사기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할아버지 손자가 사고 쳤어요. 할머니, 은행 직원인데 계좌가 이상해요. 고객님, 대출금리 낮춰드릴게요. 다 거짓말입니다. 실천법. 전화로 돈 이야기 나오면 일단 끊으세요. 경찰서 번호 112 저장해두고 바로 확인하세요. 자식들 번호 외워두세요. 이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나요? 다섯 번째 팁. 질문할 권리. 물어보는 게 권리입니다. 은행 가면 주눅 드시죠? 상대방이 전문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돈입니다. 물어볼 권리가 있어요. 실천법. 이 상품 어떤 거예요? 물어보세요. 이자는 정확히 얼마예요? 물어보세요. 더 좋은 조건 없나요? 물어보세요. 대답 제대로 안 해주면 다른 데 가세요. 여러분, 돈 받고 싶어 하는 곳 많아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배운 건 뭘까요? 잘못된 상식. 서민은 원래 위험하다. 나이 들면 금융은 포기해야 한다. 혼자 감당해야 한다. 올바른 관리. 구조를 이해하고 대응한다. 작은 것부터 기록을 쌓는다. 도움을 요청하는 게 힘이다. 방치하면 고금리가 삶을 갉아먹습니다. 가족까지 힘들어집니다. 회복할 기회를 잃습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다시 숨 쉴 틈이 생깁니다. 신용이 조금씩 쌓입니다. 가족도 안심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 급할수록 혼자 결정하지 말고 기록을 남기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거 하나만 실천해도 1년 후에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속는 금융 착각 탑5 이걸 준비했습니다. 진짜 많이 속으세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도 이런 적 있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다음엔 이런 주제 다뤄주세요.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소재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 나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의 금융건강 제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